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7일 도쿄에서 462명, 카나가와 107명, 사이타마 50명, 치바 65명, 오사카 255명, 아이치 158명, 후쿠오카 14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6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5,88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6,61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2명, 치바, 나가사키, 카고시마에서 각각 1명의 사망으로 총 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042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055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날은 과거 최다 감염자가 발생한 7월 31일에 1,580명을 넘어 과거 최다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6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46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0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5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04명으로 전체의 약 66%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감염 경로로는 462명 중 가정 내 감염이 49명, 직장 내 감염이 3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2명, 의료기관 등 시설 내 감염이 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증가한 23명, 입원 환자는 1,47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107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과거 최다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사카에서는 25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다를 경신하였습니다. 이 중 14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고 20대에서 30대가 총 130명으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70대 이상의 감염자는 2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오사카에서는 80대 남녀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검사 건수는 과거 최다인 2,519건, 양성률은 10.1%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는 이날 10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어 8월 4일에 83명을 넘어 과거 최다를 경신하였습니다. 20代から30代の若い方が感染の中心でしたが、徐々に60代以上の高齢者にも感染が広がっており、重症者数も増加する傾向にあります。各医療機関において死亡リスクの高い重症者をしっかりケアできる体制を維持することが何より大切だと考えています。 감염자의 확산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타마키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무증상자도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증세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할 방침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키나와에서 현재까지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84명이 되었으며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 4명의 감염이 새로 확인되어 오키나와의 미군 관계자의 감염은 지금까지 30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 분과회 회의가 열려 감염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많은 지역에서 감염자의 점증, 즉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2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정리하였습니다. 병상의 핍박한 정도, 요양자 수, PCR 검사의 양성률, 신규 감염자 수, 최근 일주일간과 전주의 감염자 수 비교, 감염 경로 불명자의 비율, 이렇게 6개의 항목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단계별 판단의 지표로 3단계의 경우 예를 들면 병상의 핍박한 정도에서는 코로나19 환자용 전체 병상수 또는 중증 환자용 병상수에 대해 최대 확보수의 20% 또는 해당 시점 확보된 25% 이상의 차이 있는 것, PCR 검사의 양성률이 10%, 신규 감염자 수가 최근 일주일 10만 명당 15명 이상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4단계는 병상의 핍박한 정도가 최대 확보 병상수의 50% 이상의 차 있는 것, PCR 검사 양성률이 10%, 신규 감염자 수가 최근 일주일 10만 명당 25명 이상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一つ一つの指標をもって機械的に判断するのではなく、国や都道府県はこれら複数の指標を総合的に判断して感染の状況に応じ積極的かつ機動的に対策を講じ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した。今日この目安、指標目安をいただきました。国としてもこの数値を見ながらですね、各都道府県とこれまで以上に緊密に連携を取りながら、もちろん日々の新規感染者、新規報告数を減少傾向にさせると
いうことは、できるだけ早くこれを実現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何より重症者、死亡者を最小化すると。 분과회의 오미 시게로 회장은 지표의 수치는 기준적으로 기계적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폭발적인 감염 확대에 이르지 않는 지금의 2단계나 나빠도 3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는 조속히 종합적 판단을 해서 대책을 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도쿄를 지표에 적용해보면 병상 점유율, 요양자 수, 일주일 신규 감염자 수, 이 세 가지 항목이 3단계에 해당되어 있으며 전주 대비 감염자 수, 경로 불명 비율 이 두 가지 항목이 가장 심각한 4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병상 점유율이 3단계에 해당되어 있으며 요양자 수, 일주일 신규 감염자 수, 전주 대비 감염자 수, 경로 불명 비율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가장 심각한 4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감염증 전문가 준텐도 대학 대학원의 호리 사토시 교수에 따르면 이번 지표의 포인트는 분과회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며 감염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경제와의 양립을 목표로 어느 정도 감염자는 허용하면서 사망자와 중상자를 늘리지 않는 것이 최종 목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특징으로는 단계별 지표와 대책이 패키지로 파악이 가능하여 지자체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PCR 검사 등을 담당하는 지방위생연구소에서 만든 협의회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확충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반면 지금의 페이스로 검사 수가 늘면 부담이 커지고 펑크가 날지도 모른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지방위생연구소는 전국의 도도부현이나 정령 지정도시 등에 총 8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PCR 검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7일은 전국의 연구소에서 만든 지방위생연구소 전국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에이메 현립위생환경연구소 소장인 시노미야 히로히토 부회장은 현재는 전국에서 하루 약 3만 6천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이를 초월하는 검사의 실시가 목표로 생각되고 있어 각 지역으로 확충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현재의 페이스로 검사 수가 많아지면 최대의 캐파시티에 가까워져 부담은 증대해 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結果を見ますと我々の検査施設だけで、4割ぐらいが無症状なんですね。で、そうするとそういった先ほど出ました無症状の方を次々我々が検査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なると、おそらくもっと増えた時にはパンクしてしまう。 또한 카와사키시 건강안전연구소의 미사키 타카코 기획조정 담당부장은 현재 4할 정도의 사람이 무증상으로 무증상의 사람의 검체를 더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면 우리 쪽이 펑크가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화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취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는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을 가장 중시하고 있어 해산은 머리 한 구석에도 없다라며 조기 중의원 해산에 부정적인 생각을 거듭 제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아베 총리는 정권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함께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려운 데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대책을 가장 중시하고 있어 해산은 머리 한 구석에도 없다라며 조기 중의원 해산에 부정적인 생각을 거듭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포스트 아베에 대해서는 후계자는 높은 입장에서 내려다보고 육성할 수가 없다라며 총리 대신에게 필요한 자질의 열정을 꼽는다.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열정을 계속 불태워야 한다. 그 열정에 끌려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2년은 연기할 수 없다. 완전한 형태의 개최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한편 IOC와 협의 후에 판단이 되지만 간소한 형태로 근대올림픽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개최가 될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올림픽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납북자의 부모가 올해 잇따라 사망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강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완고하게 부정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어렵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등의 협력을 얻어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내고 싶다라며 재차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밤 인터넷 프로그램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 씨와의 대담에 출연하여 포스트 아베의 의혹을 보이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의 총재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씨는 사쿠라이 씨로부터 포스트 아베 후보로 이시바 씨와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호노타로 방위상, 코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상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스가 씨는 내 입장에서 개별의 말을 하는 것은 피하겠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등으로 응하였습니다. 다만 이시바 씨에 대해서는 야당 시절의 아베 총재, 이시바 간사장, 스가 간사장 대행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라며
그러한 평가는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자신의 포스트 아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며 부정하였습니다. 스가 씨가 특정 의원의 이름을 올리며 포스트 아베에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에서 진행한 제염으로 나온 흙을 농지로 재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증 사업으로 환경성은 새롭게 오염되지 않은 흙을 덮지 않고 야채를 키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염으로 나온 흙 가운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일정 기준을 밑도는 것이 확인되어 환경성은 농지에서 재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증 사업을 지난해부터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염되지 않은 흙을 50cm 정도로 씌운 농지에서 채소나 꽃을 재배하였지만 새로 오염되지 않은 흙을 덮지 않고 제염으로 나온 흙만으로 양배추나 콩을 키우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후 수확한 뒤 포함되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조사하여 전문가에 의한 회의에서 먹어도 안전하다고 평가되면 제염으로 나온 흙을 그대로 야채 재배에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환경성은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며 주민들과 상담하고 제염으로 나온 흙의 재이용 형태를 결정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自衛隊は何でも屋ではありません。自衛隊には自衛隊しかできないことに専念をしていただいて 스웨등으로 제지에 파견된 자위대가 실시하고 있는 재해 폐기물 철거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체제가 장기화되는 등의 과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환경성과 방위성은 재해 폐기물의 철거에 관하여 자위대나 지자체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한 매뉴얼을 작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7일 도쿄 도내에서 간부 모임을 열고 아베 총리가 향후 적시에 적절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친 자민당의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은 6일 열린 히로시마에서의 총리 기자회견에 대해서 매우 오랜만에 기자회견으로 국민 여러분도 이해를 준 것 아닌가라며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한 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전 법무상 카와이 카츠유키 피고와 그의 아내 안리 씨는 각각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와이 부부는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히로시마현 의회 의원들의 현금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후 각각의 변호인은 지난달에 보석을 청구하였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지금도 도쿄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7일 다시 도쿄지방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재판은 법률에 근거하여 기소로부터 10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이른바 100일 재판으로 열리는데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사이제리아에서 감염방지책으로 냅킨과 마스크를 결합한 식사용 마스크를 발매하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음식점 내 비말 방지책으로서 개발되었으며 종이 냅킨과 일회용 마스크를 결합한 형태로 착용한 상태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일이 가능하며 대화로 인한 비말의 확산이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